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이제 내일이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거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투표율만 높으면 저 문재인이 이긴다. 누구나 예측하는 바죠.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사퇴 압박에 궁지에 몰린 정세균 국회의장의 출구 전략. 뭐 별로 궁지에 몰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네.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 농성. 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 의장 해외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가긴 가야죠. 중간에 근데 가겠죠? 원래는 이제 29일인가 네. 뉴질랜드를 들러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믹타 회의가 있어요. 네. 믹타가 보면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5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는 가셔야 됩니다. 그 10월 4일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당초 예정대로 29일 날 가서 뉴질랜드 들러서 오스트레일리아 가게 되면은 그 사이 일은 흔한 얘기로 불은 어쨌든 본인도 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불을 확 질러놓고 쓱 빠지면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쑥 29일 날 가버리면 누가 안타깝죠? 이정현 대표죠. 이정현 대표는 좀 아니, 가지고 입장이 뭐 이런 표현하면 그러지만 지금 저 사람 물러나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가버리면 단식할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간에 혹시 나중에 한 며칠 지나면 배도 고플 거 아닙니까? 아유 지금부터 배고프죠.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데. 아니 근데 어쨌든 어제부터 그래서 굶었을 정세균 텐데. 의장께서 말씀이 보니까 10월 4일 예정돼 있는 믹타 의장 회의는 참석을 하되 출국 일자를 좀 뒤로 미루는 거. 그다음 그 사이에 뭔가 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뭔가 국회를 정상화 시켜놓고 하겠다 뭐 그런 그렇게 뜻인 것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뜻인 안 했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국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국회 운영 상황이 더 이제 관심을 끌 것 같은데 네. 지금 물으신 부분으로 보자면 정세균 의장께서도 그다지 지금 뭐 급하게 해결될 문제로 접근할 것도 아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급하게 해결하려고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가 명분과 실리와 민심을 일단은 더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얻고 있다고요? 예, 이정현 대표가? 예, 예. 오, 이건 뭐 전략이다. 뭐 아까 뭐 K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거 우병우 수석 이하 이거 다 덮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꽤 높은데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야당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은 여소야대라는 틀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부분에서 조금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지만은 사실 국민한테 다가가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왔다면 또 나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국민은 지금 이정현 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기본적으로 여야 다 비판적일 겁니다. 네. 다 비판적인데 지금 누가 더 못난이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 국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누가 더 일단은 못난입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야당이죠. 야당이 못난입니까?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소야대 국면에서 늘 정치적인 쟁점만 다뤘지 8대 현안이라는 것도 거기 민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된 데다가 이번에 그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서도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도 있고 또 정세균 대표가 끝으로 맨입 발언 있잖아요. 맨입 발언. 맨입으로 그렇게 되냐 이런 거? 예, 예. 그걸로 해서 명분이 쓸 자리는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그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
또 그러고 미러 재단, K스포츠 재단,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사드 배치, 또 이제 앞으로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치 현안 이게 다 묻혀버렸잖아요. 다 묻혔죠. 이걸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국정감사인데 이게 10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정현 대표는 이때까지 의지간해서는 안 멈출 겁니다. 아마. 15일까지요. 예, 예. 그러면은 다 흘러가는 거죠. 이분 그러면은 15일 동안 15일이 뭡니까? 아, 거의 15일은 2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면 거의 어떻게 되시는 이게 겁니까? 단식은 뭐 단식 기록은 전두환 전 대통령 5개에서 28일 동안 단식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야인 시절에 23일 단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밤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뭘 먹었다. 아 이게 그런 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보름달이라는 빵을 드셨다는 하고 저 우유를 드셨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돌아가신 분인데 그거 네.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앞서 우리 현 의원 말씀대로 보면 굳이 누가 더 못났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집권당 대표가 그야말로 보면은 저쪽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죠. 맨입 이야기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바로 그야말로 뒤에 테러를 끊고 집권당 대표가 단식으로 들어간다. 자, 이 출구 어디서 출구 전략을 찾죠? 그렇다고 진짜 그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만둔다? 얘 누가 오늘 아까 쭉 훑어보니까 이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세균 의장이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겨서 그래 내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 국회의장 그만둔다 해도 그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답니다. 국회의장이 그만두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과반 의원이 출석해요.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도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불능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지금부터 박종진 앵커에게 난 1,0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 서쪽에 해가 뜨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불능 조건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은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졸이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 결정적으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건 박지원 대표거든요. 처음에 당초 참여 안 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결집을 해요 지금. 지금 만나면 보수 쪽에서는 정말 보면 정세균 나쁜 사람이다. 야당 나쁘다. 그래 여소야 됐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맨날 거대 여당이 우리 윽박지른다 그렇게 하소연하더니 이제 와서 거대 야당이 됐다고 핍박하냐. 자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할지 뻔하다. 이런 것이 보수층이 결집을 합니다. 네. 또 국민의당 아니 민주당이죠. 이전 민주당으로 약칭 민주당으로 써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니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단식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우병우, 이석수 모든 걸 다 덕후가리 하느냐. 이거야말로 꼼수 중에 꼼수다라고 또 결집을 해요. 똘목똘목.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붕 찐 게 뭐냐니까 중간층. 막 국민의당이 자기들이 좀 주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층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인가 저도 궁금해요. 아니 아까 뭐 전원책 변호사가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못 예? 들었어요. 한 며칠 하다가 네. 정세균 의장이 와서 내가 그 유감을 표명하고 내가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푸시죠. 이렇게 하고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삑. 아,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다 삑. 그렇게 해왔다. 삑. 그러나 삑. 사퇴하는 거는 이건 접으십시오. 그거 요구하는 건 그건 삑. 불능이니까. 그거는 지금 삑입니다. 그건 전원책 변호사 있을 때 삑 하세요 그럼. 모시고 오세요. 알았어. 그 부분에서는 네. 이제 지금 이정현 대표가 원하는 거는 사표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사퇴 쳤고. 네. 근데 이제 사퇴가 있고 가장 낮은 단계는 유감이겠죠. 네. 유감일 텐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사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과를 하시겠죠. 네, 사과를 그리고 하시겠죠. 사과를 하든 사표를 하든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 충분한 여건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것이고 그 여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일 겁니다. 민심이 정말 따가워졌을 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더
겨냥을 했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이고 당리당략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손해볼 게 없다. 오히려 근데 얻는 게 많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민심이 거죠. 이정현 대표 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혼자 느낍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그 여론조사는 안 나왔죠? 예, 예. 지금 그 부분은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이나 이런 뭐 두루 의견을 들어보고 네. 또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서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비판적이죠. 근데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덜하다. 아, 야당이 그런 더 차원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죠. 본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도끼인 객긴이라고 생각해요. 비슷비슷하다. 근데 아까 5대 5다. 어떤 대목에 제가 동의하냐 하면은 지금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 갑자기 야당이 힘조 과시하고 좀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만한 모습을. 오만한 모습 보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보이고 거기다 살짝 마이크에 대고 아이 그 맨입으로 되겠어? 실수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한 모두 대칭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미사일 10개 쏘았으면은 우리도 미사일 10개 내지 15개 쏘아야 되는데 야당이 미사일 10개 쏘았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여당은 핵폭탄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여소야대 전국을 갖다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대표적인 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신중하게 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게 거죠. 이제 미사일 쐈는데 여기 핵 쐈다 이거죠. 핵 쐈는데 대란 대치 전략이라 그럽니다. 아예 네. 판을 완전히 흔한 얘기 엎어버리는 거야. 엎어서 다시 재정리하는 그 대란 대치 마오쩌둥이 쓰던 전략인데 이걸 처음으로 우리에 썼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004년 그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여당이라 그러면 6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까지 합쳐서 막 밀어붙이거든요. 네, 탄핵 밀어붙일 탄핵 얘기하는 밀어붙였을 때 그만두신 그 당시 국회의장은 박관영 의장이 회고록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의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뭔가 파국을 면하려고 계속 청와대 쪽하고 연락을 했는데 딱 느낌이 이게 박관영 의장 표현입니다. 네. 이들은 파국을 원하는구나. 즉 그야말로 끝까지 가서 흔한 파국적 상황에서 흔들어서 판을 뒤엎으려는구나.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박관영 의장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총선 얘기하는 거죠. 총선 그 당시 총선 그때 네. 한 달 앞두고 그래서 총선에서 대승하게 되죠. 대승을 하죠. 단독 과반을 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우리 87 체제 이후에 거의 첫 번째예요. 네. 과반을 넘기. 그다음에 이제 MB 때인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이 맞은 거네요.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 맞은 그게 거예요. 바로 대란 대치 그거를 전략이고 박관용 비서실장이 해고록에 썼다 썼고 이거죠. 지금 보면 이정현 대표나 현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전 대란 대치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이정현 대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간된 문화일보에 21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인터뷰한 내사가 양 두 판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정현 대표가 조만간 대선 전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길 것이다. 첫째. 두 번째,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개혁적 보수와 그다음에 진보로 양분할 할 것이다. 세 번째, 호남 유권자들, 호남 주민들이 이른바 여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언뜻 들으면 이 사람들이 그 어쨌든 기본판을 흔들어서 여소야대를 갖다가 재정리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현 정치권이 한마디로 무능하고 정략적이고 한마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없는 국회 집단이라는 부분을 갖다 강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정현 대표는 그런 큰 여권 신부의 흐름을 갖다가 몸으로 뛰면서 극단적인 몸으로 뛰면서 지금 그렇게 상황 몰고 가고 있는 이정현 거예요.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잘 실행을 하죠. 머리는 딴 데서 쓰고. 굉장히 실천적이신 분 아닙니까? 행동 쪽도 강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정현 대표를 독립변수로 또 주도적인 인물로서 설정하는 것보다 정부 여당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항태순 평론가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덧붙이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의하면서 덧붙인다. 예, 두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네. 하나는 쪼개야 될 부분이고 하나는 합쳐야 될 부분인데 쪼개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은 입법 권력의 차원입니다. 자연스럽게
행정 권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 아무런 책임지대가 없는 무풍 상황에 이제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 저기 행정부는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이 국감도 상황이 파행됐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회 여의도를 향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거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국민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지금 이 판에 눈이 쏠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합쳐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전반적인 야당에서 그나마 희망을 봤을 때에 국민이 협치라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협치의 틀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협치 틀 안에서도 반쪽인 야당을 보면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지금 반쪽 국감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행하는 국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정치 공세입니다. 현안이 돼 있는 부분에 별로 기사화도 안 되더라고요. 이 국감 그게 내용이. 지금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어떤 정치 파묻혀버렸죠. 파행에 따른 이 큰 물줄기가 형성이 돼 버리니까 그게 사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자, 김영우 의원이 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 아닙니까? 국방위원회. 나를 하겠다 그래서 근데 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감금시켜놓고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김영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의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아까 반쪽이 또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등거라고 있다면은 친박 비박의 갈등이 묻혀지면서 결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서 했지만 힘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탈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16개고 특별위원회가 2개잖아요. 이 중에 새누리당이 8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위원장. 나머지 10개가 야당이 하고 있고. 근데 이 8개 위원장 중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지금 한번 국회라도 국감은 정상으로 진행하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했지만은 우선 여당 안에서 반발이 부딪혀버렸잖아요. 다를 거 없어요. 다른 위원회라고. 그 이제 보면 김영우 의원, 김영우 위원장이 아마 여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만 중요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9명 의원들, 동료 의원들인데 저는 사실은 국감을 보이콧하는 새누리당 태도가 잘못됐다고 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보면 사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가장 각을 세웠던 김무성 전 대표가 피켓팅 1번을 했잖아요. 네. 그 시위, 1인 그러니까 시위. 비박과 친박이 합쳐진 아니, 듯한 어쨌든 느낌이에요. 지금 분석이 분석대로 우리 이런 거 있죠. 저 메이저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왜 말씀드려요? 이따금씩 그 야구 선수들께 싸움 붙으면 선수가 둘이 붙으면 양쪽 벤치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건 많이 봤죠. 그거 메이저 야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우리나라 국내 야구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근데 이제 메이저 야구.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하죠. 왕 나와서 그야말로 대판 싸웁니다. 네. 대판 싸우고 그야말로 스파이크로 상대방을 찍지만 않는 한은 주먹을 휘둘러도 괜찮아요. 네. 그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럴까요? 발을 그리고 쓰면 안 되고. 발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몸싸움에 붙고 두 사람이 선수끼리 붙었을 땐 양쪽이 다 나와서 네. 실제 우리 쪽 선수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쪽 선수가 맞는데 그래 우리 쪽 선수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아니고 그때는 비록 우리 선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나가야죠. 다 나가서 우리 편을 역성을 당연하죠. 들어줘야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벤치 클리어링 할 때 흔한 얘기 이기적으로 빠지죠. 벌금 냅니다. 벌금 내고 몇 경기 출전 정지를 시켜버려요. 자기네 야구 구단에서 왜냐하면 지금 김영우 의원의 저런 모습은 얼뜻 보면 이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러면 다른 상임위는 뭔고? 둘째, 그러면 어쨌든 당 차원에서 비박 친박 가릴 거 없이 당론을 모아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톡 빠져서 개인 정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김영우 의원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김영우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기적으로. 그 잘못됐다는 거죠. 이기적인 게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다시 할게요. 잘못됐어요. 네, 그렇게 확실히 하세요. 예. 네.
그 이런 점은 있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국감이 정상화될 것이고 네.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김영우 위원장도 다른 여러 여당의 의원이나 또 위원장들과 수기를 해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야당이 먼저 선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오는 걸 기다릴 때예요, 지금은. 김영우 의원 튀는 행동입니다. 김영우 의원 편이 없네요. 김영우 의원 튀는 행동이고 네. 이기적 저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영우 의원 그래도 이번에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네요. 128명은 다 무소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뜻은 아닌데. 그 뜻은 아닙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